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다시 보기, 놀라운 가성비, 그리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연금을 다시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 효율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한번 좀 해봤는데요. 약간 조금 자식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납부되는 보험료를 한번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 사람 가르치는데 총 1억 5,1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오히려 더 들어가실 수도 있고 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가 보통 평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당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둘이다 그러면 3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키운 자식이요, 나를 과연 부양을 하면서 매월 나한테 노후에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납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2022년도 현재 최고 납입액을 가정을 합니다. 이는 현재 지금 49만 7,700원이죠. 약 한 50만 원 정도를 최고 등급 인분이 내시는데 이걸 갖다 20년 정도 240개월을 내셨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은 1억 한 2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역 가입자 말고요.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분들은요. 50% 정도,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는데 이걸 납입했을 때 얼마 정도를 받으실 수 있냐면 월 83만 1,000원 정도를 평생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비하고 국민연금만 단순 비교해 보는 게 좀 우스운 사례이기는 하지만은요. 투자 효율 면에서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국민연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연금은요.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가에 연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83만 1,000원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물가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금액의 변동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듯이 연금액이 물가에 따라서 슬라이드대로 변동이 되면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연금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소리에 없는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둑을 잡는 유일한 연금, 이게 뭐다? 국민연금이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 저소득층이 훨씬 유리한 구조다라는 건데요. 제가 1, 2, 3, 4를 가지고 예를 들어봅니다. 매월 납입액이 1번 9만 원, 그리고 최고 많이 가입하신 분이 4번 49만 7,700원일 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매월 가입액이 9만 원이신 분은요. 20년 정도 돈을 내시면요. 2,1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20년 뒤에 나오냐면 37만 3,300원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수령했을 때 얼마 정도 되면 약 9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는 돈 대비, 납입한 금액 대비해서 수령 금액이 단순하게 20년만 비교를 해봐도 4.14배 정도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최고 등급이라서 50만 원 가까이 넣었죠. 이번에 이제 올라서 26,000원이 올라서 올해서부터 49만 7,700원이 될 텐데 이거를 20년 동안 총 납입을 하면요. 약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 수령액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얼마 나오냐면 83만 1,21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20년 동안 수령을 한다고 보면은 대략 한 2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1억 9,949만 400원이죠. 가성비가 1.67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이 훨씬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돈이 적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유일하게 좀 잡아가야 되는 그런 연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를 기본으로 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각각 우리나라처럼 이 공적연금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현행 62세에 지금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프랑스 한번 보세요. 현행 지금 67세부터 연금 개시 수령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보험료율 자체가 지금 현재 9% 정도 납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미국 10.6, 그 다음에 일본 18.3, 독일 18.6, 영국 25.8, 프랑스 27.8. 그래서 프랑스는 무려 27.8%나 보험료율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은 우리 한국은요 9%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3%였어요. 88년도에. 93년도에는 6% 냈고요. 98년도에는 9%로 오른 다음에 지금껏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97년도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획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2.65까지 좀 올려야 된다라고 했지만요. 정부는 동결해 버렸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표를 의식한 그런 포퓰리즘이 좀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요. 결국에는 후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 30명한테 동아일보에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내는 게 좋겠냐? 또 어떻게 받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안은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1%까지 2% 인상을 하는 그런 거가 타당하다라고 30명을 의견을 냈는데 16명이 가장 많은 비율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험료율만 11%로 2%를 올리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월급쟁이가 32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40년 동안 납부한 다음에 수령 예상 금액이 얼마 될까? 자, 월보험료는요 14만 원대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1%로 올리면요 17만 원대로 나와서 한 3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인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 연금액은 유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128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더라.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식은 어땠을까요?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냥 단순한 질문, 10만 원 더 내세요 라는 질문에는 반대가 보시다시피 여러분 63% 정도가 나왔어요. 나 싫다. 그런데 앞에다 문구를 붙였죠. 뭐라고? 아이들과 청년을 위해서 10만 원을 더 내자라고 붙이니까요. 반대가 36%로 확 줄어붙고요. 67%로 찬성이 올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 그냥 돈 더 내라 했을 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청년을 위해서 더 내자 했을까? 10만 원을 더 내자 했을 때는 찬성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국민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설문을 해봤어요. 우리 그냥 무조건 3년 뒤에 늦게 받자. 62세인데 지금 65세부터 받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가 55% 정도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문구 하나를 빨간색 문구 하나를 넣었습니다. 손주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3년 늦게 받자 그랬더니 찬성이 무려 57%로 올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요. 우리 자녀 그다음 우리 손주들의 연금을 오래오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좀 판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향후 어떻게 그럼 국민연금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2년도 9월 21일 이번 달에요. 21일 날 5차 재정계산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2023년 내년 3월에요.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겠죠. 이게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야가 합의로 해서 도출이 돼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건 여야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으로 좀 남았는데 프랑스가 최근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금 개혁에 착수가 됐는데요. 이 프랑스를 보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얘기죠. 포퓰리즘에 젖어서 정부의 입법을 강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강행을 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년입니다. 연금을 타먹는 시기가 아니라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넓혀서 3년을 넓혀가지고 더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요? 연금을 좀 더 오래 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증세하지 않겠다. 국가부채 짊어지지 않겠다. 세대 착지 안 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좀 정부가 좀 강하게 밀어붙일 때 국민들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안정성을 믿고 가입하자 그랬는데요. 국민연금 현재 공적연금 제도가 실시되는
전 세계에 170여 개국이 연금 지급을 중단한 예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심지어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19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믿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미래 세대도 좀 우리처럼 지속적으로 이 연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자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타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